네, 안녕하세요. 미션 파트너스의 이영학 간사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 조사했었던 설문조사 결과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2020년 8월 8일부터 20일까지 총 13일간 코로나 시대와 단기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네, 이 설문조사에 단기 선교 경험이 있는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성도님 질문인데요. 단기 선교 경험이 있냐는 이런 문항에 성도님들의 90% 이상이 단기 선교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특별히 60% 이상이 3회 이상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소속교회의 단기 선교는 어떻게 진행되냐는 질문에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의 60% 이상이 단기 선교가 취소되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는 목회자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단기 선교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71%가 계획이 없다, 또 계획을 취소하였다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또한 단기 선교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한 사역에서는 응답자의 71%가 마찬가지로 케어와 기도회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은 목회자분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파송 및 협력 선교사와 논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목회자분들의 60%가 선교사님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적으로 어려운 선교지에 협력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선교사님께 드린 문항인 한국교회와 어떻게 협력하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이 상황을 나누고 재정을 요청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성도님들과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문항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단기 선교는 무엇을 잘해왔나요? 라고 하는 문항에 세 그룹 모두 전도 등 현장 사역 그리고 선교사와의 협력을 잘해왔다고 응답해 주셨고요. 반대로 한국교회 단기 선교는 무엇이 미흡하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세 그룹 마찬가지로 우리 중심의 선교를 하였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 성도님들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이 문항에 성도님들께서는 국내로 눈길을 돌리거나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응답에 대부분 응답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 응답에는 기도와 재정 후원, 또 지속적인 관계 등 모든 문항의 응답이 고르게 나온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린 질문인데요. 단기 선교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냐는 이 질문에 성도님들의 67%, 그리고 목회자분들의 65%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주변의 이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우리 주변의 이주민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라고 하는 문항에 응답자의 73%가 공렬한 마음과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응답을 하였고요. 또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바라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문항에 90% 이상이 공렬한 마음이 들었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네, 약 13%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 차이에 대해서 왜 그런지 드리는 질문에서는 46%가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셨지만 또 마찬가지로 35%가 선교지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이주민들, 타문화권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성도님과 목회자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선교에 장애물이 있다면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성도와 목회자 모두 80% 이상이 우리 자신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지에서 저희 한국교회 단기팀을 받아주셨던 선교사님들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단기팀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선교사님들의 91%가 단기팀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 때 단기팀에 요청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다른 방식으로 받겠다는 의견이 42%가 있었고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견도 30%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온라인 방식이나 현지의 교회의 문화, 또 현지를 더 깊이 알아간 다음에 현지 교회와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소통하며 단기 선교를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플랜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전 질문을 볼 때 여전히 선교지에는 단기팀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선교지에 필요한 단기팀의 영역과 팀의 구성에 대해 선교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네, 단기팀에서 가장 필요한 영역은 어느 영역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문항에는 교회 학교가 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요. 찬양팀 관련과 상담, 복지, 건설 등의 비율도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앞으로의 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항에는 전문가를 포함한 다수의 비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에 무엇을 요청하기 원하냐는 이 문항에는요, 74%가 지속적인 관계와 협력을 맺기 원한다고 응답을 하였고요. 57%는 선교적 삶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한국교회가 단기 선교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83.6%가 이전 방식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한국교회가 단기 선교 외에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문항에는 선교사회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자료는 미션 파트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